평생을 자식과 시댁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던 친정엄마의 위안말기 판전 소식을 듣고 눈물로 애원하던 날이었어요. 곧 죽을 노인네한테 내 피 같은 돈 낭비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날아든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함께 남편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생활비 카드마저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25년 세월을 바쳐온 대가가 이런 것이라는 참담함에 은수는 입술에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자신에게 모진 저주를 퍼붓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은수는 남편이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들을 한 손에 꽉 쥔 채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무기력한 아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낡고 차가운 대학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담당 의사로부터 친정엄마가 위암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에 은수는 눈앞이 까맣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병원 벽을 두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버텼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은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엄마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수액을 맞으며 웅크려 누워있는 늙은 엄마의 앙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면서도 복도에 선 딸과 눈이 마주치자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안쓰럽고 애처로운 미소를 보는 순간 은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평생 고단했던 엄마가 삶의 끈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하얗게 쥐며 목 끝까지 차오르는 오열을 억지로 꿀꺽 삼켜냈습니다. 은수의 멍한 시선 너머로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워낸 엄마의 지난 세월이 아프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통 한 구석의 비좁은 국밥집 주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열기에 얼굴이 붉게 익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굽은 등과 부르튼 손으로 억척스럽게 모은 꼬깃꼬깃한 돈은 오롯이 딸의 학비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는 사위가 좋아한다는 비싼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오면서도 정작 자신의 낡은 신발은 밑창이 달아 비틀어져 있었어요. 딸이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쌈짓돈을 털어 철마다 시어머니의 보약을 지어 바치던 바보 같은 엄마였습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의 시간들이 떠오르자 은수의 두 눈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결심을 안고 비상구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다급해진 은수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 상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은수의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어요.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자 은수는 숨을 헐떡이며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야. 우리 엄마가 위암 말기래.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대. 은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애가 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수술비 좀 융통해줘.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더 헌신하며 다 갚을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실 상철은 최근 무리하게 손을 댄 투자들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은수는 20대 중후반까지 유능한 회계 실무자로 이름을 날리던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상철은 아내가 자신의 초라한 무능력을 눈치채고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비열한 두려움과 자격지심을 경제적 통제라는 폭력으로 둔갑시켜 아내의 숨통을 조이려 했습니다. 한참 만에 수화기 너머로 상철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차가운 계단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내가 당신 생활비 카드도 방금 다 정지시켰어. 은수는 심장이 까마득한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핸드폰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곧 죽을 노인네한테 내 피 같은 돈 낭비하지 마. 상철은 짐승만도 못한 막말을 기어이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뚜뚜거리는 기계음만이 텅 빈 비상구 계단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은수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과 분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짐짝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에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처참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오열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당장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한 푼이 아쉬운 벼랑 끝 상황이었기에 은수는 그 끔찍한 수모를 억지로 씹어 삼켜야만 했습니다. 은수는 황급히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1층 원무과 수납처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든 가승인이라도 받아 수술 일정을 먼저 잡으려 창구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경고음만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님, 이 카드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원무과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에 은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뒤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을 바늘처럼 찌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앱을 열어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텅 빈 숫자를 보는 순간 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수납처 데스크를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과거 누구보다 숫자에 밝고 회계장부의 이면을 꿰뚫어 보던 유능한 전문가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완벽한 내조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모든 빛나는 경력과 경제권을 포기했던 25년이었습니다. 자신의 헌신이 결국 카드를 긁을 권리조차 없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인적이 끊긴 텅 빈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은수는 겉옷을 여미며 작게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수는 25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착한 아내라는 무거운 족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던 과거의 나약한 모습이 한없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더 이상 남편의 폭언에 고분고분하게 당하고만 있는 무기력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숨이 끊어져가는 불쌍한 엄마를 온전히 책임져야만 하는 유일한 보호자임을 그녀는 뼛속 깊이 자각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얼룩졌던 은수의 눈빛이 점차 물기를 거두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성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막말을 내뱉고 연락마저 완전히 두절된 남편의 서재가 그녀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강박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그 서재를 샅샅이 뒤지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될 만한 장부와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단단하고 서늘한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억눌려 지냈던 그녀의 내면에서 차갑고 예리했던 과거 전문가의 감각들이 서서히 눈을 뜨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은수는 구겨진 수납 대기표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처럼 병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뒤져서라도 당장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겠다는 서늘한 결심을 품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 굳게 닫힌 서재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힌 순간 은수는 숨을 들이켜며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서재 바닥에 남편 상처리 핏기가 싹 가신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황급히 남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박상철, 정신 차려봐요. 은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상철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는 미세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노인네한테 헛돈 쓰지 말라며 짐승처럼 악을 쓰던 기고만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을 보며 은수는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지독한 허망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응급수술 끝에 담당 의사는 상철이 뇌출혈로 당분간 깨어날 기약이 없는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의 무거운 선고에 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 뒤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달려온 시어머니 최 여사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앙칼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우리 불쌍한 상철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최 여사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한참을 통곡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은수를 무섭게 노려보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최 여사는 앙상한 손으로 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우리 불쌍한 아들 피를 말려서 기어이 사다를 내고야 마는구나. 은수는 어깨가 밀려 뒤로 휘청거리면서도 치맛자락을 꽉 쥔 채 묵묵히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돈 버느라 뼈가 빠지는 내 아들을 얼마나 쥐어짰으면 멀쩡하던 애가 쓰러져. 최 여사의 억지스러운 저주 앞에서도 은수는 섣불리 변명하지 않고 가쁜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은수가 간신히 입을 뗐지만 최 여사는 삿대질을 하며 매몰차게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저 VIP 병동 입원비랑 수술비, 내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책임져. 당장 숨이 넘어가는 친정엄마의 수술비조차 구하지 못한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책임 전가까지 쏟아지자 은수는 심장이 시퍼렇게 멍드는 듯한 서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도끼 품은 시어머니가 홧김에 친정엄마 병실까지 쫓아가 난동을 부릴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병실 복도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은수는 간호사가 건네준 남편의 소지품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의 두툼한 지갑과 차키를 챙기며 카드를 매몰차게 정지시킨 진짜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수는 굳게 담은 입술을 하고 남편의 동업자인 이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실 상석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이 이사는 은수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은수가 앉기도 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자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재수 씨,
지금 남편 회사에서 돈 냄새 맡고 오신 거면 번지수 한참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 이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서류인가요? 갑자기 남편이 카드를 다 막아버려서 자금 상황을 좀. 은수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가리키며 묻자 이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파산 직전입니다. 상철 형님이 싼 똥, 그 악성 채무만 수십억이에요. 은수는 흩어진 법인 채무 서류들을 바라보며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이사의 과도한 방어적 태도는 사실 그가 상철의 자금 은닉을 돕고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까막눈인 가정주부를 초장에 겁주어 쫓아내려는 치밀하고 치졸한 수작이었어요. 형님 기적적으로 깨어나시면 당장 이 산더미 같은 빚부터 어떻게 갚을 건지 대책이나 세우시죠. 이 이사의 모욕적인 조롱 앞에서도 은수는 소리치거나 제발 살려달라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남편의 비리를 증명할 명확한 서류가 없다는 현실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직시하고 있었거든요. 은수는 서류 뭉치를 덮는 척하며 흩어진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매서운 눈썰미로 아주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25년 전 갓 입사한 은수는 밤낮 없이 엑셀표와 씨름하며 엉성한 장부들을 완벽하게 맞춰내던 독보적인 에이스였습니다. 영수증 10원짜리 오차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핏발선 그녀의 예리한 시선에 동료들은 늘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을 위해 주방의 도마질 소리에 묻어버렸던 그 눈부신 재능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유능한 회계 실무자의 감각이 다시금 칼날처럼 조용히 곤두서는 순간이었어요.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빠져나간 막대한 현금 흐름과 부자연스러운 이체 내역들이 단숨에 포착되었습니다. 은수는 그 치명적인 오류와 숫자들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 낱낱이 새겨 넣으며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은수는 덤덤하게 고개를 까딱이고 미련 없이 사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며 나갈 줄 알았던 은수의 차분한 반응에 이 이사는 당황한 듯 흔들리는 눈동자를 굴렸어요. 회사 복도로 걸어 나온 은수는 25년 동안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고 당당하게 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의 추악한 장부를 모조리 파헤쳐 엄마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서늘한 투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상철이 중환자실에 누운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복도 의자에 웅크려 있던 은수를 찾아와 2장의 청구서를 무겁게 내밀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누적 병원비와 어머님 밀린 보증금 결제가 시급합니다. 은수는 바싹 마른 입술을 축이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청구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무조건 일부라도 수납해 주셔야 다음 처리를 진행합니다. 직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은수의 숨통을 턱 막히게 조여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 내로 반드시 마련할 테니 제발 며칠만 기한을.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더 이상은 편의를 봐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고 제 카드는 다 막혀서 당장 현금 융통이 안 돼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어머님 병실부터 당장 빼셔야 합니다. 은수는 양손에 2개의 청구서를 꽉 쥐고 비틀거리며 병원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었어요. 25년을 헌신했음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조차 남지 않은 현실이 뼈저리게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부정당한 지독한 배신감에 은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질 만큼 청구서를 구겨 쥐고 그녀는 한참을 서럽게 흐느꼈어요. 하지만 당장 돈을 구하지 못하면 늙은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은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핏발선 눈으로 굳게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자금을 직접 추적하기 위해 그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수는 굳게 잠긴 상철의 서재문을 둔탁한 망치로 부수듯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모든 서랍과 두꺼운 문서 철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장 밑바닥부터 낡은 금고의 뒷면까지 먼지를 뒤집었으며 공간을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서재 구석 깊은 곳에 둔 커다란 종이 상자를 열어본 은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상자 안에는 자신이 신혼 초부터 10수년간 10원 단위 지출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수십 건의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엑셀 출력물들이 두꺼운 파일철에 연도별로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은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낡은 가계부의 거친 표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단칸방의 차가운 바닥에 젊은 은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피를 쏟아가며 복잡하게 꼬인 상철의 초기 사업 세무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 밤을 새우는 날이면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계산기 버튼이 닳아 지워질 정도로 두드리며 구멍난 자금을 빈틈없이 메워냈어요. 그녀의 부르튼 입술과 핏발선 눈은 상철의 엉성한 회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마주하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라 숫자의 이면을 날카롭게 읽어내던 예리한 전문가로 깨어났습니다. 완벽하게 각성한 은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났어요. 잠자던 회계 감각을 일깨운 은수는 상철의 꼼꼼하고 강박적인 성격을 찬찬히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이 평소 가장 아끼며 집착하던 물건들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은수의 시선이 벽면 전체를 차지한 책장 한가운데 유독 손때가 묻지 않은 오래된 백과사전 세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빼내어 표지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춰냈어요. 놀랍게도 책등 안쪽의 빈 공간에는 교묘하게 파낸 자국과 함께 은리경 보안 USB가 검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노트북을 켜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비밀번호 당신이라면 분명 그날을 썼겠지. 은수는 상철이 회사 첫 법인을 설립한 날짜를 키보드로 거침없이 두드렸습니다. 화면 가득 남편과 이 이사가 수년간 조작한 복잡한 이중 장부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하며 흩어진 숫자들을 조각조각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덩치에 맞지 않게 수시로 빠져나간 막대한 현금 흐름을 은수의 예리한 눈망울이 고스란히 포착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녀의 손놀림이 점차 느려지며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최근 수년간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차명법인 구조 탓에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증명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은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답답함에 깊은 한숨을 토해냈어요. 이대로 경찰에 넘기면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게 뻔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끔찍한 장부들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신고는 오히려 이 이사와 시어머니가 돈을 완전히 세탁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치밀한 이성이 앞섰어요. 은수는 끓어오르는 조급함을 꽉 누르고 USB를 뽑아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복잡한 세무와 법무적 맹점을 날카롭게 찔러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은수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조건 없이 베풀었던 선의를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치명적인 전산 사고를 내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신입사원 강정민의 앳된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에게 큰 빚을 진 그 이름이 오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길어 올려졌습니다. 은수는 스마트폰을 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형 로펌의 연락처를 천천히 검색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정민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서은수라고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은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당장 찾아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은수는 텅 빈 서재를 서늘한 시선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엄마의 생명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겠다는 매서운 결의가 방안을 무겁게 채웠어요. 그녀는 낡은 가계부와 USB를 챙긴 가방을 고쳐 메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수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형 로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세무 파트너 변호사로 자리 잡은 강정민의 사무실로 향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에 그 옛날의 얕은 인연이 과연 유효할지 긴장감에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내 데스크를 지나 대리석이 깔린 화려한 복도를 걷는 동안 은수의 머릿속에 까마득한 옛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늦은 밤 갓 입사한 신입사원 정민은 텅 빈 사무실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전산 누락 사고를 내고 수십억의 배상 위기와 해고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엉엉 소리내어 우는 그에게 타부서의 독보적인 에이스였던 은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수는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그의 컴퓨터 앞에 앉아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정민이 엉망으로 꼬아놓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구해 내고 자신의 부서 실적으로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만 남기고 돌아서던 선배의 든든한 뒷모습을 정민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정민이 두꺼운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은수의 낡은 옷차림과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들고 있던 만년필을 툭 떨어뜨리며 일어났어요. 정민은 책상을 돌아 성큼성큼 다가와 은수의 두 손을 덥석 맞잡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배님, 정말 서은수 선배님 맞으시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입니까? 은수는 뜻밖의 뜨거운 환대에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너무 오랜만이죠. 불쑥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시다뇨. 선배님의 그대가 없는 선행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번듯하게 있는 겁니다. 정민은 은수를 푹신한 가죽 소파로 정중하게 안내하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그때 선배님이 안 계셨다면 제 인생은 그 차가운 비상계단에서 끝났을 겁니다. 언제든 꼭 갚고 싶었던 은혜를
이제야 갚네요. 고마워요. 사실 제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은수는 가방에서 남편이 꼼꼼하게 조작한 보안 USB와 낡은 가계부들을 꺼내 탁자 위에 무겁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엄마의 위암 말기 소식부터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코마 상태에 빠진 일과 이 이사의 비열한 협박,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다정했던 웃음기를 싹 거두고 매서운 변호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단숨에 연결했어요. 그는 복잡한 숫자들과 차명 계좌 목록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미간을 좁히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 이사가 아주 교묘하게 설계한 자금 세탁 구조입니다. 은수는 주먹을 꽉 쥐고 소파 끝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회사 돈이 뭉칫돈으로 빠져나갔는데 도무지 최종 종착지를 찾지 못하겠어요. 당연하죠. 이 이사라는 작자가 중간에 가짜 유령 회사를 여러 개 끼워 넣어서 꼬리를 완벽하게 잘랐으니까요. 정민은 노트북 화면의 복잡한 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법적인 뼈대에서 보면 허점이 명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선배님의 집요한 특기가 필요해요. 정민이 짚어준 법적 프레임 위에서 은수는 다시금 날카로운 회계 전문가의 눈을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건의 낡은 가계부 기록과 회사가 만든 가짜 장부를 핏발선 눈으로 지독하게 크로스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수천만 원 단위로 잘게 쪼개어 흩뿌린 은닉 자금의 꼬리표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정민이 타다 준 따뜻한 커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를 만큼 그녀의 몰입도는 무서울 정도였어요.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오도록 로펌 사무실의 환한 불빛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은수는 산더미 같은 엑셀 숫자들 속에서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야 말았어요. 찾았어요. 강 변호사님, 여기 이 자금 흐름 좀 보세요. 은수는 자신이 직접 출력한 서류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부채는 상철과 이 이사가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려고 고의로 만든 가공 부채예요. 정민은 은수가 붉은 펜으로 꼼꼼하게 동그라미를 친 내역들을 확인하며 짧은 탄성을 뱉어냈습니다. 알짜 자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어머니 친척들 명의를 빌린 차명 계좌로 몽땅 흘러들어갔군요. 완벽한 횡령과 자산 은닉의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은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10수년 전부터 아내 몰래 자산을 은닉해온 추악한 이유가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자신보다 늘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던 똑똑한 아내에 대한 지독하고 찌질한 열등감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질 때마다 언제든 아내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을 수 있도록 비열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었어요. 자신의 찬란했던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25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한 철저하고 끔찍한 기만이었습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 친정엄마의 목숨값이 시어머니 친척의 차명 계좌 속 숫자로 환산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무참히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이자 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꽉 파묻었어요. 그녀는 책상 위로 엎어지며 짐승처럼 울부짖듯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치의 한 맺힌 눈물이 터져 나오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부서질 듯 거칠게 들썩였어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밤을 새워 완벽하게 찾아낸 증거 서류 위로 후두득 떨어져 번졌습니다. 정민은 분노와 슬픔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은수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은수가 이 증거를 세상에 폭로해 진흙탕 싸움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묵묵히 기다렸어요. 조용히 정당한 목만 되찾아 끊어낼 것인지 결정할 시간은 오롯이 그녀만의 몫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붉게 충혈된 눈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거칠어진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추악한 사람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은수는 옷소매로 남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정민에게 말했어요. 강 변호사님,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더 이상 시끄럽게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정민은 은수의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을 마주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의 수술비, 그리고 내 25년 헌신의 정당한 목.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그 돈만 완벽하게 찾아올 겁니다. 친정엄마의 수술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돈을 되찾고 그들을 영원히 끊어내겠다는 명확한 결단이었습니다. 은수는 눈물로 얼룩진 장부들을 반듯하게 펴며 다가올 결전을 위해 차가운 이성의 날을 시퍼렇게 세웠어요.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은수는 밤새 이중 장부를 분석하느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부엌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고도 없이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삑삑 눌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와 남편의 동업자 이 이사가 흙 묻은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우당탕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혼수 상태인 아들을 무기 삼아 며느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을 가로질러 오더니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퍽 소리가 나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당장 인감도장 가져와서 지장 찍어.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다 무슨 서류인가요? 무슨 서류긴. 우리 불쌍한 아들 VIP 병실 입원비랑 회사비 갚으려면 내년 명의로 된 이 아파트 포기 각서라도 당장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최 여사는 핏발선 눈으로 은수를 윽박지르며 앙상한 손가락으로 서류를 툭툭 쳤습니다. 은수는 식탁 위에 흩어진 아파트 포기 각서와 연대보증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들의 돈은 단 1원도 며느리에게 줄 수 없다는 기괴한 이기심에 은수는 속에서 신물이 왈칵 넘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이 이사가 뱀처럼 끈적하고 교활한 눈빛을 흘리며 은수 쪽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재수 씨, 형님이 남긴 52억 5천만 원짜리 채무를 혼자 다 덮어쓰기 싫으시면 얌전히 사인하시죠. 이 이사는 52억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짜 부채 금액을 일부러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그는 까막눈인 가정주부를 단번에 겁먹게 하려는 듯 비열하게 턱을 치켜들었어요. 은수는 식탁에 놓인 연대보증 서류를 노려보며 그 안에 교묘하게 엮어놓은 숫자들의 장난질을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는 진짜 빚을 갚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의 차명 자산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고 빼돌리기 위해 은수를 고기 방패로 쓰려는 악랄한 함정이었어요. 이거 당장 도장 안 찍으시면 신혼 초에 재수 씨가 회사 장부 만졌던 거 다 엮어서 배임 공범으로 감옥에 보내버릴 겁니다. 이사님, 제가 장부를 만진 건 아주 옛날 일인데
어떻게 저를?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서류 조작해서 교도소 바닥에 처박히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으란 말입니다. 이 이사의 치졸한 협박이 은수의 귓가를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은수는 당장이라도 치밀하게 분석해낸 차명 계좌 증거를 그들의 면상에 갈기갈기 찢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치맛자락을 움켜쥔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숨막히는 인내심을 쥐어짜며 꾹 참아냈습니다. 정민과 비밀리에 준비하는 은닉 자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아직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반격을 가할 법적 타이밍을 재기 위해 은수는 철저히 덫에 걸린 무기력한 며느리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사님,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병든 친정엄마는 누가 돌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은수는 서류를 쥔 손을 덜덜 떨며 금방이라도 사인을 할 듯 말 듯 겁에 질린 척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치졸한 협박 앞에서도 어떻게든 도장 찍는 것을 미루며 시간을 버는 은수의 모습은 무척이나 처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적의 목줄을 완벽히 쥐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차가운 포식자의 인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당장 인감도장 내놓으라고. 쥐뿔도 없는 여편네가 남편 그늘에서 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최 여사는 며느리가 벌벌 떠는 줄로만 굳게 믿고 거만하게 시대착오적인 훈계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장 도장을 어디에 뒀는지 못 찾겠어요. 내일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장 찾아서 찍어드릴게요. 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신용을 하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테니까 도장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오만방자한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쾅 닫고 집을 떠났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허공에 대고 심한 헛구역질을 쏟아냈어요. 짐승 같은 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아기를 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내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를 아주 똑바로 응시했어요. 평생 자신을 가뒀던 착하고 무기력한 아내라는 낡은 족쇄를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씻어내고 거실로 나와 식탁에 놓인 연대보증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 변호사님, 방금 이 이사와 시어머니가 다녀갔습니다. 은수는 그들이 연대보증으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정황과 남겨두고 간 52억 5천만 원의 협박 서류들을 사진으로 또렷하게 찍어 전송했습니다. 이 서류들이야말로 그들의 불법적인 자산 은닉을 완벽하게 증명할 확실한 추가 증거입니다. 당장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은수의 날카롭고 이성적인 판단은 법원의 가압류 승인 절차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쇠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친 그날 저녁, 은수는 시내버스를 타고 황급히 친정엄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독한 진통제 기운에 취해 얕고 불규칙한 숨을 내쉬는 앙상한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핏기 없는 얼굴을 마주하자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엄마 오늘 많이 아팠지? 은수는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엄마의 차갑고
마른 손을 자신의 두 뺨에 가만히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힘없는 손가락이 은수의 거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억눌렀던 눈물이 다시금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여기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면 엄마 수술비 다 낼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돈 다 찾아올 거니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은수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길게 남겼습니다. 자신을 평생 깎아내며 살아온 엄마의 몫까지 전부 되찾아 오겠다는 맹렬하고 서늘한 결의가 심장 깊숙한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흐른 오후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인적이 드문 VIP 면회실 구석에서 최 여사와 이 이사가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경을 헤매는 상철이 누워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번들거리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는 금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탐욕스럽게 훑어내렸습니다. 이사님, 우리 상철이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금이 총 얼마라고 했지? 사망 시 15억, 고도 장애 판정 시 8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코마 상태가 길어지면 장애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는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며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그럼 그 돈 나오면 바로 어머니 쪽 친척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현금화해서 돌리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목숨값인데 그 독한 며느리년한테는 단 1원 한 푼도 뺏길 수 없지. 서류 작업 깔끔하게 마무리해. 최 여사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 이사의 어깨를 툭툭 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와 이 이사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동시에 미친 듯이 날카로운 진동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귀찮은 듯 액정을 들여다보았고 이내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K은행 고객님의 모든 계좌가 법원의 가압류 및 자산 동결 결정에 따라 출금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이 왜 막혀? 최 여사가 사시나무 떨듯 스마트폰을 쥔 채 앙칼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 법인 차명 계좌랑 부동산도 지금 싹 다 동결 떨어졌습니다. 법원 결정문이라는데요. 이 이사 역시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혼비백산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패닉에 빠진 두 사람 앞 면회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주눅 들어있던 은수가 단정하고 서늘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각성한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차가운 복도를 울렸습니다. 은수를 발견한 최 여사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지심을 직감하고 악독한 얼굴로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 쳐 죽일 년, 내년이 감히 내 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최 여사가 악을 쓰며 은수의 뺨을 올려붙이려 거칠게 손을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피하지 않고 허공을 가르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단숨에 꽉 움켜쥐었어요. 과거처럼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가볍게 그 손을 쳐내고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탁자 위로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결정문과 자산 동결 명령서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당신들이 조작한 이중 장부 분석 보고서고요. 은수는 언성을 높이거나 통쾌하게 비웃지 않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의조렸어요. 재수 씨, 대체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이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이사님이 세운 유령법인 5개, 그리고 어머니 친척들 이름으로 만든 차명 계좌 12개. 제가 25년 전부터 쓴 가계부랑 회사 장부 대조에서 이런 단위까지 완벽하게 역추적했습니다. 은수의 차분한 설명은 외부의 거대한 힘을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왔던 시간 동안 남겨둔 성실한 땀방울과 눈물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거짓말 마. 내가 까막눈 여편 내가 무슨 수로 그 복잡한 걸 풀어. 당장 내 돈 동결 풀어놔. 최 여사가 현실을 부정하며 탁자 위에 서류를 미친 듯이 찢어발기려 했습니다. 은수는 그 모습을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국세청에도 불법 증여와 조세 포탈로 이미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막대한 세금 폭탄 맞으실 테니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사는 자신에게 횡령 및 배임의 무거운 형사처벌이 떨어질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 여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형님이랑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전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요. 이 이사님, 지금 당장 변호사부터 불러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 부를 돈도 다 묶였는데 미쳤습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이사는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최 여사에게 떠넘기고는 면회실 문을 박차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범죄로 쌓아올린 악인들의 얕은 연대는 은수가 던진 진실의 돌멩이 하나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아들의 돈이 자신의 거대한 권력인 줄 알았던 최 여사였습니다. 모든 자산이 묶이고 국세청의 세금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깨닫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최 여사는 바닥에 처참하게 철퍼덕 주저앉아 짐승 같은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저렇게 누워있는데 병원비 낼 돈 한 푼이 없어. 제발 통장 하나만이라도 동결 좀 풀어다오. 최 여사는 은수의 바짓가단을 붙잡고 바닥을 기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52억의 빚을 떠넘기며 악독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비참한 노인의 꼴이었어요. 은수는 그 어떤 동정도 조롱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완벽한 몰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끔찍하게 기만했던 내 젊음과 헌신의 정당한 목만 정확히 챙겨갈 겁니다. 은수는 자신의 바짓가단을 잡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차갑게 떼어냈어요. 내 몫을 뺀 나머지는 알아서들 살아남으세요. 이제 당신들은 내 인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서늘한 마지막 선언은 복수에 미친 악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완벽하게 되찾은 자가 찍는 묵직하고 거룩한 마침표였습니다. 은수는 바닥에서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차갑게 정리한 뒤 은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를 단 채 기계음에 의존해 숨을 쉬는 상철의 병상 곁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호통을 치며 은수의 숨통을 조이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은수는 침대 난간을 하얗게 질린 손으로 꽉 움켜쥐며 미동도 없는 상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길고 지독했던 부부의 인연이 남긴 허무함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아주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은수는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가 상철의 귓가에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술을 뗐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내 목소리 다 들리고 있지? 은수는 감정을 싹 지워버린 건조한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하고 찌질한 열등감. 내가 이제 다 알아버렸어. 상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듯 했지만 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늘하게 덧붙였어요. 나보다 못났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내 25년을 기만하고 우리 엄마 목숨까지 가지고 놀았지. 은수는 상철의 파리한 손등을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이 내 등 뒤에서 훔쳐간 내 정당한 목,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되찾았어.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살리고 나는 당신이라는 지옥에서 영원히 떠날 거야. 은수는 기적처럼 깨어나 눈물로 사죄하는 남편의 참회 따위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깨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파멸의 잔해 속에서 늙고 파산한 노모와 함께 비참한 현실을 감당하기를 바랐어요. 그것이야말로 상철이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징벌임을 은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낡고 빛바랜 결혼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를 천천히 돌려 빼내자 25년의 세월이 남긴 깊은 반지 자국이 은수의 살갗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녀는 그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지르며 차가운 병상 테이블 위에 반지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당신 몫의 지옥에서 혼자 처참하게 살아남아 봐. 은수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상철의 병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는 여전히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바닥을 뒹굴며 고래고래 악을 쓰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내 돈 다 어디 갔어? 의사 양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은수는 그 끔찍한 비명소리를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은 채 꼿꼿하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질기게 올가매던 모든 과거의 소음들이 등 뒤로 멀어지며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병원 밖으로 나선 은수의 얼굴 위로 따뜻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로소 썩은 동아줄을 완전히 끊어낸 그녀의 눈가에는 원망이 아닌 새 출발을 향한 결의의 눈물이 맺혔어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후련함이 은수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은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정민이 기다리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은수를 발견하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밝고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선배님, 드디어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금 전부 선배님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했어요. 정민은 은행 거래 내역서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은수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강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살면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별 말씀을요. 제가 15년 전에 진 빚을 이제야 겨우 이자 쳐서 갚은 것뿐입니다. 정민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은수의 손을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어머님 병원비부터 빨리 완납하시죠. 은수는 정민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시 친정엄마의 수술비와 밀린 입원비를 모두 이체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결제 성공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뜨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짐이 먼지처럼 흩어졌어요. 오롯이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엄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은수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두 손을 깍지 끼어 꽉 쥐고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리며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만 노려보았어요. 애가 타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은수는 튀어나갈 듯 달려가 의사의 소매를 부여잡고 간절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땀을 닦아내며 은수의 절박한 눈동자를 향해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셨던 전이도 없고 종양도 아주 깨끗하게 다 떼어냈어요. 의사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은수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스르륵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수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이 텅 빈 복도 전체에 그녀의 해방감 섞인 울음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남편에게 핍박받던 나약한 며느리의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예리한 직관과 단단한 의지로 지옥 같은 현실의 벽을 부수고 나온 한 인간의 당당한 승리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켜낸 장엄하고 눈물겨운 승리의 마침표였습니다. 은수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자신의 힘으로 되찾은 찬란한 희망의 빛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물 흐르듯 조용히 지나간 어느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번잡한 도심 번화가에서 조금 비켜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는 한적한 동네 어귀였어요. 작고 소박한 붉은 벽돌 건물 2층 창문에 서은수 세무회계 컨설팅이라는 반듯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거창한 기업을 세우거나 의리의리한 재벌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동네 소상공인들의 복잡한 장부를 정직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땀 흘려번 돈으로 당당하고 단단한 독립의 삶을 꾸려갔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봄 햇살을 맞으며 돋보기를 고쳐 쓰고 영수증을 꼼꼼하게 대조하던 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마침 사무실 유리문이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어요. 항암 치료를 무사히 이겨내고 한결 뽀얗고 건강해진 친정엄마가 양손 무겁게 반찬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바쁜데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진미채랑 계란말이 좀 해왔어. 은수는 쓰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무겁게 뭘 이런 걸 다 들고 와. 병원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반찬을 해. 무릎도 안 좋으면서 집에서 푹 쉬어야지. 아유, 내 딸 먹일 반찬인데 하나도 안 무거워. 너 이렇게 번듯하게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거 보니까 엄마는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다. 엄마는 굽은 등 대신 한층 꼿꼿해진 허리로 소파에 앉아 딸의 정갈한 사무실을 흐뭇하게 둘러보았어요.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이야. 그냥 동네 상인들 영수증 정리해주고 장부 봐주는 거지. 그래도 나 이제 엄마 평생 안 굶기고 호강시켜줄 자신 있어. 그럼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지. 일도 좋지만 밥 식기 전에 얼른 이리 와서 따뜻할 때 한 숟갈 떠. 두 모녀는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일상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엄마를 온전히 자신의 굳은 의지와 힘으로 살려냈다는 사실이 은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채웠어요. 엄마의 주름진 손을 맞잡은 은수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양손에 향긋한 노란 봄꽃 화분을 든 정민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서은수 대표님, 개업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햇살이 잘 들어서 사무실 터가 아주 훌륭한데요. 강 변호사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대형 로펌 에이스가 재판 때문에 바쁘실 텐데 누추한 곳까지 다 오시고. 선배님 첫 독립 1주년인데 당연히 와야죠. 요즘 동네 사장님들 사이에서 선배님 꼼꼼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정민이 건넨 화분을 창가에 정성스럽게 내려놓으며 은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 변호사님이 초반에 자리 잡도록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따뜻한 녹차 타드릴까요? 저는 녹차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배님 시어머니였던 최 여사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은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소식을 찾아 듣지는 않아서요. 그쪽에 무슨 일 있나요? 모든 차명 자산이 묶이고 국세청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서 결국 저번 달에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민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몰락을 담담하게 전했어요. 집도 경매로 다 넘어가고 아주 낡은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쫓겨났답니다. 코마 상태인 상철 씨를 매일 혼자 감당하며 악을 쓰고 있다더군요. 그 통쾌하고 비참한 몰락의 소식을 들었지만 은수의 표정에는 그 어떤 미세한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며 환호하며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쓸데없는 연민에 빠져 눈시울을 붉히지도 않았어요. 은수는 그저 남의 집 옛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하고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죗값의 무게대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은수에게 그들은 이미 자신의 찬란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과거의 썩은 파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단단해진 현재나 다가올 눈부신 미래에 그 어떤 감정적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타인이었어요. 상철과 최 여사의 이름은 더 이상 은수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이 돌아가고 친정엄마도 집으로 향한 뒤 텅 빈 사무실에는 붉은 노을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수는 책상 위에 올려둔 자신의 낡고 빛바랜 가계부와 고객들이 맡긴 반듯한 장부들을 번갈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거칠게 마모된 과거의 가계부 표지 끝에서 은수의 손가락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멸시와 경제적 핍박 속에서 이런 단위의 생활비에 전전긍긍하며 숨죽여 견뎌야 했던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30대와 40대를 통째로 부정당해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억울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진 시간들이 지금의 흔들림 없는 전문가 서은수를 만든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참히 올가매던 상처를 단단하게 딛고 일어선 은수는 그 쓰라린 과거마저 온전히 자신의 훈장으로 넉넉히 안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눈을 감은 채 부드러운 봄바람을 얼굴 가득 맞이했어요.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아래 자신을 지우고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동세대 여성들의 고단한 어깨를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은수는 그들에게 바치는 무언의 따뜻한 위로처럼
크고 깊은 숨을 편안하게 내쉬었어요. 수고했어, 서은수. 25년 동안 웅크렸던 시간은 이걸로 충분해.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 은수는 혼잣말로 작게 속삭이며 스스로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챙겨들고 사무실 불을 끄며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퇴근하는 은수의 꼿꼿한 뒷모습 위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길고 아름답게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걷는 그녀의 단단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어요. 지독하고 시렸던 긴 겨울을 이겨내고 스스로 활짝 피워낸 은수의 찬란한 봄날이 깊고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엄마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눈부신 헌신은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 길고 모진 견딤의 시간들이 훗날 나를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지독했던 시련을 딛고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은수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청춘을 바쳐온 눈부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라는 짧은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